직장인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매달 25일 월급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알림이 오는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퇴직을 하고 그 다음 달 25일이 되었는데 핸드폰이 조용합니다. 당연하죠. 회사를 그만뒀으니까요. 문제는 월급은 멈췄는데 아파트 관리비, 건강보험료, 핸드폰 요금, 친구 딸 결혼식 축의금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현실, 통장 잔고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공포. 이게 바로 준비 없는 은퇴의 민낯입니다. 오늘 영상은 10억 대박을 터뜨리는 법이 아닙니다. 월급 알림이 멈춘 그날 이후에도 평생 동안 내 통장에 따박따박 생활비를 꽂아주는 현금 자동 입금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챕터 1. 10억 자산가 김 부장보다 300만 원 연금 부자 이 대리가 더 행복한 이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최근에 은퇴한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대기업 임원 출신 김 부장님이고 다른 한 분은 평범한 공무원 출신 이 대리님입니다. 김 부장님은 서울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퇴직금까지 합쳐서 자산이 무려 15억 원이나 됩니다. 반면 이 대리님은 지방에 작은 아파트 하나 있고 자산이라곤 다 합쳐봐야 5억 원도 안 됩니다. 자, 누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15억 자산가 김 부장님은 만날 때마다 돈 없다, 힘들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십니다. 점심때 만나면 제일 싼 메뉴부터 찾으시고 친구들 골프 모임도 다 끊었습니다. 반면에 5억 자산가 이 대리님은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척척 주십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현금 흐름. 캐시플로의 차이입니다. 김 부장님의 15억은 전부 벽돌입니다. 아파트를 떼어서 팔 수가 없으니 당장 쓸 현금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는 매달 줄어드는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 공포감이 엄습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은퇴자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목격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는 전쟁터에서 느끼는 공포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15억을 깔고 앉아서 라면만 드시는 거죠. 반면 이 대리님은 자산은 작지만 공무원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매달 350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 달에도 또 나오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 이번 달 350만 원을 다 써도 불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게임에서 마르지 않는 수도관을 연결하는 게임으로 말이죠. 100세 시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전장수, 즉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입니다. 자산의 크기는 덩어리일 뿐이지만 생활은 매일매일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목표는 10억 만들기가 아닙니다. 내가 숨만 쉬어도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오는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 노동이 멈춰도 소득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퇴자가 가져야 할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그 시스템을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4단계 설계도를 펼쳐드리겠습니다. 챕터 2. 제1방어선. 죽을 때까지 나라가 책임지는 3층 연금 리모델링. 은퇴 후 현금 흐름의 기초, 바로 3층 연금입니다. 에이,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제 주변에 이거 제대로 세팅한 사람은 100명 중 5명도 안 됩니다. 그냥 가입만 해놓고 방치한 경우가 태반이죠. 이 3층 연금. 국민, 퇴직, 개인만 제대로 리모델링해도 노후 빈곤은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이건 정말 사기급 상품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되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줍니다. 작년에 물가가 5% 올랐으면 내 연금도 5% 올려주는 유일한 상품이죠. 여기서 진짜 꿀팁 들어갑니다. 바로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만약 퇴직 후 65세가 되었는데 당장 굶어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연금 수령을 미루세요. 1년 늦출 때마다 이자를 7.2%씩 더 쳐줍니다. 최대 5년을 늦추면 36%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 받을 걸 5년 참으면 204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요즘 은행 예금 금리 3%대죠. 7.2% 확정 수익을 주는 상품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고 장수 유전자가 있다면 무조건 늦추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 IRP입니다. 제발 퇴직금 받아서 인생 2막은 내 사업이지. 이라는 생각으로 치킨집, 카페 차리지 마세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 후 자영업 창업자의 80%가 3년 내에 폐업하고 퇴직금을 다 날립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에 넣어서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깎아줍니다.
1억 원 퇴직금 받아서 세금으로 1,000만 원 낼 거, 연금으로 받으면 600만 원, 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세금 아끼는 게 돈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 크레바스, 즉 소득 절벽이라고 하죠. 보통 55세나 60세에 은퇴하고 65세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5년에서 10년의 공백기. 이 죽음의 계곡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헐어서 건너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아끼지 말고 집중적으로 인출해서 현역 때 월급의 70% 수준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챕터 3. 제2방어선 세입자 갑질 없는 착한 월세, 배당 머신 만들기. 기초생활비가 해결됐다면 이제는 삶의 질을 높여줄 품위 유지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내가 낼게 라고 멋지게 카드 긁을 수 있는 여유, 이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배당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위해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 지인 박 이사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노후 자금 탈탈 털어 작은 원룸 건물 하나 샀는데 삶이 지옥이 됐습니다. 한밤중에 보일러 고장났다고 전화 오고 세입자 월세 밀려서 내용 증명 보내고 복비 나가고 수리비 나가고 결국 내가 월세 받는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 관리인 노예가 됐다며 헐값에 파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하게 가야 합니다. 바로 월 배당 ETF입니다. 건물 살 돈으로 미국의 우량한 건물을 모아놓은 리츠 ETF나 배당 성장주 ETF를 사는 겁니다. 이건 세입자가 전화할 일도 없고 공실 걱정도 없습니다. 그냥 매달 1일이나 15일에 내 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문자만 날아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인 SCHD나 고배당 커버드콜 ETF 같은 상품들은 연 3에서 4%에서 많게는 10% 가까운 배당금을 줍니다. 3억 원을 넣어두면 매달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죠. 원금이 줄어들까봐 겁난다고요? 자본주의 역사상 우량한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게다가 매달 받는 배당금을 쓰지 않고 다시 재투자한다면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서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은퇴 후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면서도 꼬박꼬박 현금을 낳아주는 황금거위를 키우는 겁니다. 주식 차트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배당금 문자 보면서 흐뭇해하는 진짜 자본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챕터 4. 최후의 보루, 자식에게 짐되지 않는 최고의 유산, 주택연금. 마지막으로 한국 은퇴자들의 가장 큰 딜레마, 바로 집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장만한 집 한 채, 이건 자식 줘야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년 뒤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은 이미 50대, 60대입니다. 그때 가서 낡은 아파트 한 채 물려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부모님이 손 안 벌리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 좋을까요? 요즘 자식들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제발 아프지 마시고 우리한테 생활비 달라는 소리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월급도 받으니 주거와 소득을 한 방에 해결하는 일거양득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9억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 가입하면 매달 약 260만 원 정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받습니다. 부부 두 분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고요. 가장 큰 장점은 확정성과 상속입니다. 가입 시점에 집값이 결정되면 나중에 집값이 폭락해도 연금액은 깎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폭등하거나 내가 일찍 사망해서 연금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국가가 보증하니까 떼일 염려도 없죠. 집을 자산으로만 쥐고 있으면 세금 내는 하마일 뿐이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든든한 효자 아들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택연금 받아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여행 다니시고 자녀들 올 때마다 용돈 두둑이 챙겨주는 부자 부모님이 되세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아파트 등기권 리증이 아니라 부모의 행복하고 독립적인 노후 그 자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게임의 법칙은 다릅니다. 이제는 돈을 흐르게 하는 것, 그리고 잘 쓰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3층 연금으로 기초를 다지고 배당 투자로 여유를 더하고 주택연금으로 최후의 안전판까지 만들었다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100점 만점에 200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출의 기술입니다. 금융공학에는 4%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
은퇴 자금의 4%만 첫해에 쓰고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만 증액해서 인출하면 30년 동안 자산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겁니다. 너무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 웃어넘길 말이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여러분, 이제는 그 돈을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펑펑 쓰셔도 됩니다. 오늘 당장 배우자와 식탁에 마주 앉아서 우리 집에 숨겨진 현금 파이프라인이 어디 막혀 있지는 않은지, 주택연금은 얼마가 나올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행동하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내용 좀 길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복잡한 거 다 잊으셔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 자산의 덩어리에 집착하지 마세요. 15억 건물주보다 매달 350만 원 꽂히는 연금 부자가 훨씬 더 당당하고 여유롭습니다. 핵심은 순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삼총사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늦게 받아서 뻥튀기하고 퇴직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서 세금을 아끼세요. 셋, 집은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내 노후를 책임질 지갑입니다.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해서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월급 받으며 사세요. 그게 자식 도와주는 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은퇴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은퇴 준비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지혜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 그 찬란한 황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